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일인데 오늘자 모든 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새누리당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거나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먼저 김무성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자, 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무슨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수위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위가 굉장히 높죠. 지금 여의도 즉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치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정세 없는 복지, 이 복지 정책에 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 사항이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칫 정세라는 부분이 그런 복지 프레임이 갇히다 보면은 총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당청 간의 내부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어쩌면 한 발 더 전략적으로 공조 체제를 더 공고히 해 나갈 그 부분인지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은 갈등 국면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은 원래 아니면은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리하기, 즉 가르마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칫 놔두게 되면은 야당이 재편이 되고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이 복지에 대한 정세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는 집권 여당을 굉장히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아젠다 로 등장시키기 때문에 차제에 이 부분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 교수님 좀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을 수는 있는데 지금 증세 없는 복지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라는 신호탄인지 아니면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그 대선 공약을 약간 수정하기 위해서 활로를 먼저 새누리당에 열어주는 건지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좀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한쪽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전자 쪽이 전 좀 강하게 보여요. 김무성 대표의 그 얘기는 정말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심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동원한 거란 말이죠.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기류의 변화를 볼 때 분명한 것은 당청 관계에서 여권의 주도권이 청와대보다는 당 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기류는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그건 새삼스럽게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겠죠. 그러한 기류를 의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이 분명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물론 이제 단지 당청 관계 또 역학 관계, 여권 내에서 역할 구도, 권력 관계란 측면보다도 뭔가 이 증세 없는 복지는 대단히 불편하다라는 그 인식은 여야 막론하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뭔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가, 중부담 중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 고복지로 갈 것인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단 말이죠. 그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말이죠. 최근에 또 새누리당 내 나성인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법인세 문제를 거론을 직접 했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가 여당의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의 수정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해서 계기로 해가지고 당청 관계의 변화라든지 당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읽힌다는 얘기죠. 자, 윤 센터장님, 이 세금을 걷는 문제는 상당히 국민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최 교수님은 그런 인식은 조금 얕은 게 아닌가 하는데 새누리당이 두 사람의 성향을 봤을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위해서 총대를 매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정당은 다가오는 이제 총선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당 입장에서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이제 일정 수준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부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론 또 비판적 정서가 새누리당에게까지 전이되는 것, 옮겨오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기류가 지금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의 어떤 분리 현상을 네. 일정 부분 추구해 나가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마이웨이를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군요. 1차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되긴 할 텐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일정 정도 새누리당에게까지 불똥이 직접적으로 튀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청와대라든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수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정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들,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요. 뭐냐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은 삼가고 청와대 참모진이라든가 정부 요인에 대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과감없이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사실 어제 이 발언을 보면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치적 해석에 의하면은 뭐 따르면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익혀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어떤 투트랙 전략도 상당히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비판을 이제 가하는 흐름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는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되면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하는데 어제는 상당히 직설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거 상당히 이제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솔직한 얘기일 수 있는데 자극적인 건데 누구를 향했다고 뭐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까지는 무사히 임기를 끌어나가야 될 그런 최대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본인으로서도 정치 갈등보다는 친박의 공세를 되도록이면 예봉을 피하는 그런 형태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정치권과의 정치적 갈등보다는 정책적 갈등이 김무성 대표 체제가 유지하기는 더 좋다는 것이죠. 앞으로 1년 동안 여러저러한 공격의 형태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은 불어보다 뻔한데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잡다한 소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다른 어떤 신변 잡기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당청 간의 갈등 또는 정책 갈등을 얘기시키면은 사실상 대표 위상 체제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아젠다는 정치가 큰다 이거죠. 크다 이거죠. 어쩌면은 청와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정부의 힘을 좀 더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적 갈등으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까지도 대표 체제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세된 복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청와대 쪽에서 무거운 어떤 받아들이기 무거운 그런 화법입니다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많은 계산하에 나온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치적 갈등보다는 정책적 갈등을 그렇죠. 빚는 것이 대표로서의 위상,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내년 총선이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새누리당의 최근의 기류 변화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자신들의 그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작용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바로 그런 점이 새누리당의 생존 능력이라고 그럴까? 대단한 자정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작년 이후로 계속 이제 이른바 친박이 계속 패배를 했어요. 황우려 대표도 의장 선거에서 졌고요. 국회의장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이겼고 말이죠. 그 전에 또 김황식 전 총리가 졌어요. 그 서울시장 경선에. 아니, 졌단 말이에요. 이런 그 일련의 흐름들이 뭔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볼 땐 이대로 가서는 국민들 민심과 자꾸 이반될 수 있다라는 의식을 했던 것 같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뭐 정치적인 갈등, 뭐 정책 갈등, 당청 갈등 이런 측면보다는 최근에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연말 정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불편해하고 있고요. 그 방향은 맞다라더라도 그리고 담배세 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뭔가 이게 증세는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게 꼼수 증세 아니냐, 이게 편법 증세 아니냐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지금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과 달리 어떤 정치적 이념, 뭐 우파다 좌파다, 진보다 복지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표심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증세냐 아니냐의 논란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전히 또 청와대 얘기는 그런 얘기였잖아요. 어떤 항목을 신설한 게 아니니까 증세가 아니다. 근데 국민들이 듣기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란 말이죠. 증세가 됐건 뭐
증세가 아닌 것이 됐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그 증세라고 느끼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걸 인식하다 보니까 그게 내년 총선의 표심과 연결되면서 바로 이 증세 없는 복지에서 일단 제 돈을 걸고 나온 거죠. 당대표에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당대표의 위상을 높일 수도 있고 당정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복지 지출 구조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흐름도를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 예산을 먼저 전면 점검을 하고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구조 조정을 하고 중복과 비율을 제거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세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는 게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저런 흐름도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지금 월요일 날 됐으니까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급속도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떤 성향도 성향이지만 원내대표로 뽑았다는 거는 그만큼 유권자였던 의원들이 민심이 얼마나 이반되고 있는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필사적으로 생존 전략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이게 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국 민심을 택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청와대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뭐 똑같은 어떤 맥락이라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총선에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마를 타지 않으면은 이 사실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복지라는 것은 야당의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실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상복지, 무상급식 논란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표풀리지 못했고 결국 정세 없이는 복지 실현하기 어렵다는 그런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 복지라는 아젠다를 1년 내내 올해 하는 총선까지 계속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변화와 혁신화의 아젠다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야당을 새롭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체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전략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 하나 더 관심 가는 게 있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당정청 회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주도를 당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되면 지금 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의 무게중심이 어느 균형이 맞추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청 관계가 지금까지의 입장은 변화 기류는 너무 이 수직적이 아니냐.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당을 이끌어간다라는 뭐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또 그거는 뭐 여야 그리고 당청 관계 어떤 쪽에 무게가 두는 걸 떠나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권당, 정당이 후보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은 항상 어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자꾸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떤 그 변화를 보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입장들,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청와대가 우위에 있고 모든 게 청와대 목소리가 반영되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불통 논란을 낳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민심 위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를 대단히 그 표심에 민감한, 본능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정당이 여기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당청 관계가 전면적인 갈등 관계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이건 뭐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바로 국민들이 이 지금 세금 문제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세를 꺼낸 것이고 그래서 바로 당이 주도하겠다 이런 것도. 다시 말하면 당이 민심을 정확히 알고 민심에 입각해서 이 여권이 정치해 나가자라는 그냥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나 국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요. 긴장 국면이라든지 한냉전선이 고조될 수 있으나 전체 국면에서는 아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할 겁니다. 자신이 원내대표가 되고 이른바 비박 비주류가 당 지도부 장악한 이후에 너무 당청의 갈등을 하면 오히려 옆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류는 당청이 협조해 나갈 거예요. 그 대신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달리 어떤 긴장관계, 또 협력적 긴장관계는 될지언정 일방적 관계에서 상당히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원내대표 당선되고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단히 갈등을 비출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막 의도적으로 꺼내는 거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는 호구란 말은 이미 유 원내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했던 얘기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볼 때 분명한 입장의 변화, 기류의 변화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제 김무성 대표의 이제 연설을 쭉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많이 주목받는 것 중에
새누리당의 여당의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선언문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주도해서 앞으로 이제 정책들을 꾸려나가겠다. 당이 주도해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흐름으로 전환된 것을 사실 선언한 것은 틀림없는 어제 연설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무성 대표의 어쨌든 뭐 당대표로서 이제 위상을 가지고 하는데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프로그램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증세와 관련해가지고 로드맵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잘 내세우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경제와 복지와 관련한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자기 의견들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는 모습들을 이제 시작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당이 주도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당 대표인 본인이 주도를 하겠다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과거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또 주관하는 것은 총리가 사실 주도해서 하는 모양새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총리 공간에서 또 주로 열렸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주도하는 사람은 대권 주자의 반열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 당정청에 있는 인물들을 주도해서 회의를 주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회의에서 주도했던 인물들, YS도 그렇고 또 이회창 전 총장도 그렇고 바로 대선 주자급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김무성 대표의 차기 주자로서의 어떤 프로그램,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 함께 시작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정청 뭐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2번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김무성 대표가 달린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2번이 아니고 3번이었습니다. 2013년 6월에 황우여 당대표 시절, 그리고 7월에 황우여 당대표 시절,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김무성 당대표 시절, 이렇게 모두 3차례 당정청 회동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불만은 당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의 필요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불려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달 말이나 돼야지 이제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당이 주도를 하겠다는 건 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기 이제 2번 당정청 회동을 했던, 3번 회동을 했던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 뭐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모자라는 점이 없던 그 소통인데, 지금 이제 정책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게 또 튀어나온 것은 결국 정치적 갈등에 위에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쉽게 풀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청와대가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치적 갈등 같으면은 여의도하고 청와대하고 분리적으로 심리가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 이 정치적 갈등하게 되면은 결국 청와대 입장은 정치가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걸 가지고 논의 삼아서 갈등을 유발된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소통에 의해서 당에 비해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앞으로도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소통을 앞으로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이니시티브는 즉 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걸 겸허하게 사실 청와대는 이거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안아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의외로 말이죠. 제가 당정청 관계, 여권 내의 갈등이 그렇게 생각보다 불거질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하나 좀 다른 움직임도 감지되는 건 있어요. 대통령의 어제 말씀 중에서, 국무회의 말씀 중에서, 지금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개헌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로부터. 개헌에 관련된 거라든지 증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적 쇄신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증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청 갈등 얘기도 나오고 있고, 향후 뭐 김무성 대표의 대권주자 행보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연계돼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인식했던 것은 청와대가 뭔가 인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세금 논란과 같이 결부되면서 지지율의 하락으로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입장을 표명 안 했어요. 인적쇄신이나 인적쇄신 개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런 건 굉장히 예민한 화두들이거든요. 인적쇄신이야 계속 제기돼 왔고, 뭐 청와대 후속 인사도 있을 거고 개각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현재의 화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새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당청 관계가 완전히 뭐 갈등으로 치닫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긴장 국면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김무성 대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일성부터 해갖고 계속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되면서 여러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주목할 만한 발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서는 증세가 아니다라고 속인 문제가 있다. 지금 여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자꾸 속였다,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분명히 증세였다. 사실상 증세라는 말도 아니고 분명한 증세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분노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를 보면은 비서실장하고 비서관 몇 명만 갖고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은 비서실장하고 비서관 몇 명 바꾸는 것 갖고는 인적 쇄신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지금 염두에 뒀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증세였다. 사실상 증세라는 표현보다 더 나간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인적 쇄신 문제를 바로 건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맥락인데 국민들이 가장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면 증세 아니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청와대가 왜 인적 쇄신하지 않느냐. 뭐 김부춘 실장의 유임은 물론이고 이른바 최근 문제되었던 뭐 측근 3인방의 유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유승민 지금 이 원내대표에게는 단지 그 사람 몇 명 바꾸지 말고 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폭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청와대가 듣기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아주 거슬린 얘기들이란 말이죠. 인적 쇄신의 얘기는 뭐 이미 기정사실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안 된다고 미리 예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극적인 어떤 이런 그 자리 바꾸기라든지 이렇게 뭐 측근을 통한 그런 인사를 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긴장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청와대는 어쩌면 삼각파도에 걸리는 형국과 똑같습니다. 이 정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청와대 쪽에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을 때 뺨을 때려주는 형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삼각파도냐 그러면은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이 되지 않았었고 그에 따라서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 부분입니다. 정책적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꾸준히 되었던 게 뭡니까? 당과 소통을 한 후에 정책을 발표하든지 추진하든지 해라 그러는데 그 부분도 미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프레임이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또 뭡니까? 뭐 당정청 2번, 3번밖에 안 했다. 이 소통에 대한 프레임이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파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청와대가 자초한 거예요, 사실상.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소통에 대한 이니시티브 자체가 당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래 봐야 되는 것인데 과연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당대표가 어떻게 해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싸움이 골이 깊어지고 아주 갈등이 야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주 만나고 악수하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소통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 당은 당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청와대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불보다 뻔한 결과가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니시티브가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도 따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 소통, 인적 쇄신 이 세 가지를 꼽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정했는데 김무성 대표도 어제 얘기를 했다면 초반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호흡은 잘 맞고 있다. 그럼 어제 사실 섭삭도 공조가 사실은 청와대보다 일단 두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는 인적 쇄신에 관련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담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초안에는 담겨 있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연설문의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자는 참모진의 의견들이 이제 있어서 인적 쇄신 관련한 부분은 뺐습니다만은 사실 그 얘기도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담고 싶었던 내용들이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지금 이런 이제 투톱의 강한 청와대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세와 복지 논의는 어쨌든 당정 간 협의라든가 또 당이 주도해서 이 논의는 입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은 이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청와대에서 이제 인사 개편, 인적 쇄신의 폭을 또 범위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이후에 이것이 지금 투톱이 새롭게 형성된 상황, 이렇게 국면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지하는 바,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이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교체와 소폭에 그치느냐, 또는 뭐 비서관 3인방이라든가 더 개편 확대해서 이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당청 관계의 어떤 잠정적인 합의 수준으로 가느냐, 타협 수준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갈등 국면이 길어지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럴지 막 이렇게 좀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거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이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에 김무성 대표가 당이 주도하는 당정청 협의를 강조를 했는데 오후에 열린 저 회에서는 당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의미를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문제도 그랬고 당청 관계 얘기도 안 했고 이런 것들은 당이 분명히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소통은 어느 한쪽이 일방이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뭐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좀 불편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게 뭐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런 점을 또 하나 지적할 수가 있고 또 문제는요. 지금 특보단장 인사가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특보단도 아직 다 이 청와대 인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또 총리가 이제 뭐 어쨌든 바뀌가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이제 9일 10일 예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여권 내 어떤 역학구도의 문제,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말이죠. 청와대와 내각 간의 문제는 상당히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가 상당히 친박적인 색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각과 당과의 관계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목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이 주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고위 당정청협의, 고위 당정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이제는 뭐 소통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과연 기존 총리와는 달리 이완구 총리가 만약 된다면 정치인 출신의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였던 총리란 말이죠. 그래서 관리형 총리라든지 어떤 그런 총리와 상당히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누구로 이제 임명하느냐, 여전히 또 영남 출신의 아주 비서형 인사로 임명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뭔가 참모형 직원을 하는 그런 인사로 임명할지도 당정청 관계의 변화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총리의 앞으로 행태에 만약 이제 총리가 교체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전반적인 당정청 관계의 중요한 기류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정당 지지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자, 정당 지지도 새누리당은 1월 첫째 주가 이제 40.8%로 시작했다가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2월 첫째 주 2일과 3일 이틀 동안 된 건데요. 2일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된 날이죠. 39.6%로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6%로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 29.2%로 올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뭐 해석은 가능한데요. 2월 첫째 주 39.6%로 새누리당이 오른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원래 정당 지지율은 뭐 큰 사건이 없으면 사실 잘 변하지 않거든요. 깊은 이제 내면에서 나오는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35.9%까지 이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금 다시 이제 40% 가까이 이제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당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사실을 이렇게 뭐 품에 안겨 있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어떤 국정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었거든요. 국민의 평가에 직접적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여권의 상징적 요소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높은 국정 지지를 인기할 때 같이 이제 유지했고 떨어지게 되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쭈긋이 이후 추가적으로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리 현상이 강화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당에 대한 평가, 여당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서 여당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동반 하락을 하다가 어쨌든 새롭게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셨다는 것이 정당 지지율 어떤 상승에 대한 배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권 성향층들에서 어떤 지금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도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의 변화에 따라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이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야당에 젊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의 그런 활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 저렇게 새누리당이 노력을 하면 동반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입니까? 그게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소폭이나마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보여요. 그렇죠. 자칫하면은 이 네임백이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행정에 임하는 태도를 네임백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대통령이 얼마만큼 잘 투영이 되느냐, 포커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도 중차대한 문제단 말이죠. 왜 그랬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승민 체제가 들면서부터 시작해서 정세는 복지 논란이 지금 꾸준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아젠다 자체는 지금 유승민 대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체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정세가 있든 없든 이 복지에 대한 보편적 갈 것이냐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갈 것인지 이란 논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정책적 아젠다를 새누리당 유승민, 김무성 체제가 가져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그 이니시티브를 계속 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안 보이는 부분을 어떻게 깨쳐나가고 타개해 나가시다의 문제는 온전히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언론에서 여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의 임대기라는 것이 행정부의 변화가 아니고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고민인 게 지금 투톱이 선도적으로 어젠다를 이끌어가면서 청와대는 수사적으로 답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고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너무 수세적으로 반응한다고 보지 말고 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그 이제 말씀들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좀 오르는 건 말이죠. 아까 앵커께서 유승민 효과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 분명히 일단 있다고 봐요.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는구나, 당이. 이제 뭔가 할 말을 좀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당의 지지도 상승으로 좀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그 지지율 하락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요인은 불통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당이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지지율 상승 연결될 정도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같이 만나고 당대표도 더 자주 만나고 말이죠. 당정총회도 수시 열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당의 행보가 뭔가 국민들의 민심과 가까이 가고 있고 왜냐하면 총선을 의식해서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당이 주도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간다면 전 더 하락할 수 있다. 그건 양 두 가지 갈림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민심이 전달이 되는 것인데 지금 두 투톱이 계속 노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외면을 할지 아니면 문을 열어줘서 어떻게 답을 할지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문을 열지 않으면은 이게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2009년도에 일본의 민주당이 정세 있는 복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민주당 정세 있는 복지 공약은 굉장한 환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도 무료로 하고 공립고등학교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중학생 아동들한테 26,000원씩 돈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해서 집권에 성공을 했어요.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3년 만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재원이 없으니까 복지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세 인상 추진했죠. 그러다 그게 저항이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했거든요. 이 부분이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결국 새누리당도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인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복지 정책을 건들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자칫하면 야당의 공세 또는 국민적 여론의 비판적으로 돌아설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니시티브를 갖고 가겠다 의지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청와대가 그걸 등을 돌리고 문을 닫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결국 여의도와 협조와 소통이 없으면 정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만이 그걸 당청 간의 평과 견제와 균형적인 어떤 수평적 관계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계속 청와대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청와대가 문을 열고 답을 내놓을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